안녕하세요. 데이콘 우승자 코드 분석 5장 KBO 외국인 투수 스카웃 최적화 분석을 맡은 5조의 장현수입니다. 코드를 보기에 앞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제의 목표를 단순화시키면 선수의 육성이 아닌 스카우트의 목적은 영입 첫 시즌부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투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1년에서 2018년까지 KBO, MLB에서 활약한 외국인 투수의 성적 데이터와 2019년 신규 KBO 외국인 13명의 MLB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2명의 외국인 투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에 2011년에서 2018년 데이터를 먼저 학습한 후 2019년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스카우트의 목적인 KBO 첫 번째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인 투수를 누구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평균 자책점과 상대한 타자 수가 상위 50%인 투수를 엘리트 투수, 즉 좋은 활약을 보인 투수로 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수가 원하는 투구를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투수의 온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제구력을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코드를 통해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제구력은 오른쪽 그림처럼 빨간색 부분을 정의합니다. 빨간색 부분은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에 분포한 투구 중 타자가 스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라이크 판정된 투구 비중이 10% 이상인 구종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제구력이 높을수록 KBO 첫 번째 시즌의 평균 자책점이 유의미하게 줄어듦을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선수가 3명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투수가 타자를 아웃시킬 확률을 구해 상위 2명을 최종 스카우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위해 임포트 기능을 활용하여 KBO, MLB의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정규 시즌 기록과 2019년도 MLB 정규 시즌 기록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2011년부터 18년도의 데이터와 19년도의 데이터 간의 행 개수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KBO에 입성한 신규 외국인 투수들의 MLB 기록만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구는 결국 점수 내기 게임이므로 방어하는 투수의 평균 자책점, 즉 ERA가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모수를 가져와야 분석의 신뢰성을 가지므로 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수인 TBF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KBO 정규 시즌의 ERA와 TBP의 분포 및 기초 통계량을 확인합니다. MLB 데이터 역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두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ERA 부분은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치우친 히스토그램을 확인할 수 있지만 TBF의 경우 상이한 분포를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구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야구에는 활용에 따라 투수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선발로 나오는 투수, 그리고 선발 이후 나오는 불펜 투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선발 투수는 불펜 투수보다 공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던집니다. 이에 따라 KBO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수들은 MLB에서는 불펜 투수, KBO에서는 선발 투수로 활용되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LB에서 평균 자책점이 낮다면 KBO에서도 평균 자책점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MLB에서 ERA가 낮을수록 KBO에서도 낮을 것이 증명된다면 외국인 스카우트 시 ERA가 낮은 투수를 고르면 될 것입니다. 해당 가설을 확인해 보기 위해
투수별 각 리그의 ERA 평균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 바이 함수로 투수별 이름을 묻고 ERA의 평균 값을 구해봅니다. 또한 멀지 함수와 이너 기능을 활용하여 공통적으로 등장한 투수의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를 시각화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다소 튀는 모습을 보이며 KBO와 MLB의 상관계수가 0.1 정도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ERA는 좋은 투수를 스카우트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투수의 능력만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투수 경기별 기록 데이터인 스탯캐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역시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의 칼럼명을 확인해 봅니다. 투수가 상대하는 한 명의 타자 결과를 보여줄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타석의 결과인 이벤트와 공의 결과인 디스크립션, 투구 구종을 뜻하는 피치네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해당 값들의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살펴보면 필드 아웃, 즉 1루까지 안정적으로 타자가 가는 외야 안타를 의미하는데 필드 아웃이 가장 많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의 결과인 디스크립션을 보면 볼이 가장 많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치 네임에서는 네 손가락을 사용하는 포심 페스트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 분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5조의 데이터 전처리를 맡은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에는 예측 모델을 구축할 때 튜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하게 되는데 보통 학습 데이터 질이 나쁘면 모델 성능이 나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설을 세워보면은 가설로는 KBO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투수들은 MLB에서의 제구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설 확인의 대상이 되는 투수가 누구인지, KBO에서 우수한 활약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MLB에서 제구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며, 이 가설은 MLB에서의 투구 기록과 KBO에서의 투구 기록이 모두 기록된 투수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코드를 통해서 제공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각 변수별로 저장된 파일은 11년부터 18년도까지 KBO 정규 시즌 성적, 그리고 이 경우에는 KBO 입성 전에 MLB에서의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정규 시즌 성적, 이것은 KBO 입성 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MLB에서 스탯캐스트 데이터, 이거는 19년도 MLB 정규 시즌 성적, 이것은 2019년 MLB에서의 스탯캐스트 데이터입니다. 먼저 헤드 함수를 통해서 상위 10개 행의 KBO 성적을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면은 컬럼을 보면 연도별 ERA와 TBF, HR 등의 지표가 기록됨을 확인되었고요. MLB의 정규 시즌 동안 헤드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또한 ERA, TBF, HR, 피치네임 등이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탯캐스트 데이터 또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피치네임과 피처네임, 그리고 공의 스피드나 구종 종류,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이런 투구별 속성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는 공통 데이터로 일단 투수 이름 정보인 피처 네임 칼럼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투수 이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의 고유 투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다스에서 제공되는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투수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2011년부터 28년도 KBO에서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 길이를 재는 len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KBO MLB 스태캐스트를 추출해 본 결과 60이면 60명이라는 각각 다른 투수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가설에서 MLB와 KBO 모두 기록된 선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가정했는데요. 그 선수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교집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까 있는 데이터에서 se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set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 내 교집합을 추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타겟으로 잡은 다음 set으로 2011년부터 18년도 KBO 데이터 피치 네임과 2011년부터 18년도 MLB의 피치 네임, 2011년부터 18년 스태캐스터의 피치 네임을 교집합으로 묶은 다음에 추출해 보니 57명이라는 것을 타겟 집단이 추출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외국인 투수의 경우에는 팀 성적 즉시 기억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투수의 투수 능력 측정은 KBO 첫 번째 시즌 평균 자체점을 통해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즌에 데이터가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쿼리 함수를 통해서 KBO 첫 번째 시즌의 성적을 추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쿼리 함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쿼리 함수 내에서는 특수문자 골뱅이 함수를 이용해서 타겟 변수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지는 그 함수인 idx 미니멈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18년도 KBO 데이터 내에서 값을 피치 네임의 이어에서 최소값인 idx 미니멈을 사용하고 쿼리에서 타겟에 있는 피치 네임을 추출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첫 KBO의 첫 해의 것을 항목을 해서 헤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해 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수의 기록이 유효한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한 모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충분한 모수를 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수인 TBF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투수를 엘리트 투수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쓰이는 지표인 평균 자체점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좋고 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TBF의 중앙값 이상 평균 자체점 ERA의 중앙값 이하인 투수를 우수한 투수라 가정하고 코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투수는 TBF가 중간 미디안의 중간 이상, ERA는 중간값의 이하인 경우를 쿼리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결과 우수한 투수는 총 18명으로 18명의 유효한 투수 기록을 추출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전처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듈 구축과 검증 파트 발표를 맡은 황승원 교육생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설명 주었던 MLB의 데이터는 스카우팅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이므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투수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향 회귀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복수 차원에서 성향 회귀에 대해서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 회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성형 회계 분석은 가장 적합한 직선을 사용해서 종속 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좋은 투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일까? 그거를 첫째로 제구력이라고 일단 제구력 요인을 정했는데 이는 외부의 요인이 영향을 받지 않고 투수 고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단에서 스태캐스트 데이터에는 투구별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구력을 수치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코드로 구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과 매플라리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본의 세트 스타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게 해서 화이트 그리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플러터에서 데이터 스타캐스트를 또 이런 피치 네임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공이 홈플레이트를 지날 때의 수평 위치가 기록된 플레이트 X, Y축에는 공이 홈플레이트를 지날 때의 수직 위치가 기록된 플레이트 Z를 사용했습니다. 휴에는 피치 네임, 투수의 이름이 기록된 범례를 사용했고 여기서 보시면 알파 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는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만약에 더 높게 한다면 이 농도가 더 진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화면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 무수히 많은 찍혀 있는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게 과연 스트라이크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히 이 점만으로 봐서는 저희가 스트라이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코드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X축을 마이너스 1에서 그다음에 Y축은 1.5에서 3.5 사이로 스트라이크 존 범위를 그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위는 단순히 임의로 찍은 게 아니고요. 도메인 조사를 통해서 스트라이크 존 범위를 알아낸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보지 않고 하나씩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X축, Y축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작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임의로 정한 스트라이크 존 내부에 대부분의 투구가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의 위치는 타자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검정색 선의 바깥 부분에도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이 존재를 합니다. 이 투구들 중에서도 이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에 있는 투구야말로 제구력이 잘 반영된 투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 투구 중에서 궤적이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위치할 것처럼 날아오다가 마지막에 변화하여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투구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당 관련 동영상 한번 보시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쭉
네, 보셨죠? 지금처럼 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뭐 커브나 뭐 여러 가지 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볼이 떨어짐으로써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요. 네, 이런 투구들이 투수가 목표로 하는 투구라고 가정했으면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을수록 제구력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해당 투구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코드로 가장자리에 있는 투구들만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캐스트를 헤드를 통해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디스크립션에 여러 폴, 블락폴이 있는데 여기에 폴드 스트라이크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수식을 보면 아까 위에 있는 수식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리가 들어가 있는 커리 함수를 써서 아까 디스크립션에 콜드 스트라이크 이 부분만은 따로 불러와 줘라 해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또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측면당 스트라이크 존 크기의 20%만큼을 가장자리를 부여를 할 거고요. 이는 측면당 0.2만큼씩 더하고 차감함으로써 가장자리 정의를 내릴 겁니다. 해당 피트 컬럼에는 별칙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삭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구종별 비율을 산출할 때 별칙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율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가장자리 구역을 이런 식으로 코드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측치, 피치 네임에 있는 결측치 난 누를 통해서 결측치를 제외한 값을 해달라는 거고요. 제가 결측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진널에서 썸을 더해보니까 330개가 나온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재고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투구는 콜드 스트라이크 된 것만 보는 그룹 바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룹 바이로 피치 네임, 피처 네임, 투수 이름, 그 다음에 구종, 그 다음 게임 데이트 몇 개 던졌는지 이제 그런 거에서 카운트를 쳐서 보니까 이 디퍼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구종을 던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심, 포심, 체인지업, 커브볼. 다이아몬드 선수는 또한 4개의 구질을 던졌고 여기 게임 데이트 내용이 뭐냐면 이 니퍼트가 토탈 이 4가지 구종을 25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투심 페스티벌은 1개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비율로 측정을 할 건데요. 상대적인 비율로 측정할 건데요. 그 코드 보시면 상단에 위에 있는 코드 중에서 이 람다 함수를 통해서 이 개수와 이 전체 투구의 합으로 나눠서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H를 들었던 리퍼트 선수의 투신 같은 경우에는 4%구나 포신 같은 경우는 72%라는 거를 상대적인 비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퍼트 선수의 주력은 포심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10% 이하의 구종들은 저희가 제외할 겁니다.
왜냐면 10% 이하인 것들은 정말 우연으로 해당 투수가 주력 구종이 아님에도 스트라이크 존에 위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 이상인 것들만 따로 추출해서 해당 구종들을 이 선수의 진짜 유효한 구종이라고 판정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게임 데이트는 0.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아마 그 해당 코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코드를 돌렸을 때 리퍼트 선수의 3개, 다이아몬드 선수는 2개 이런 식으로 구종이 몇 개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제구력 중에 왜 이 제구력이 좋은 선수들을 추출할 건지에 대해서 제구력이 구종의 개수와 상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가 하고 있는 코드 작업들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 스택캐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거고 저희가 기존에 앞단에 우리 발표자분께서 추출한 엘리트 그룹과 방금 제가 했던 투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지닌 데이터셋을 조인시켜서 최종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대한 데이터만 따로 추출을 할 겁니다. 아까 엘리트 그룹을 저희가 이런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엘리트 선수들의 18명의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엘리트 그룹의 18명의 KBO에서 첫 번째 시즌의 ERA, 여기서 ERA는 아까 저희가 들어봤죠. 평균 자책점입니다. ERA와 그리고 그들이 MLB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던졌던 구종에 대한 개수들을 동시에 기초로 지니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걸 바탕으로 ERA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박스 플롯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임 보시면 엘리트 아까 저희가 그렸던 코드 엣지 그다음에 거기서 피처 네임을 통해서 ERA와 런피치를 박스 플롯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 플롯을 보시면 여기 X축에 1, 2, 3, 4 보이시죠? 이게 이제 구종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개, 2개, 3개, 4개일 때 여기 구종의 개수가 1, 2, 3, 4 증가할 때마다 이 KBO의 여기 ERA의 평균 자체점이 점점 요 녹색선 보이시죠?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값을 우리 확인해 보면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성형 회계를 돌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냥 성형 회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형 회계를 돌릴 텐데 스태치 모델 API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혹시 이 스태치 API를 들렸을 때 에러가 뜨신 분들은 PIP 인스톨 스태치 모델스를 인스톨하시면 에러가 삭제하는 것을 어저께 확인했고요. 이제 이거를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딱 돌렸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성형 회귀에 공부했을 때 뭐 0.20 이하는 유의하다 뭐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p-value가 0.018 이하, 0.028이기 때문에 0.05 이하로 이 값은 유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x1의 개수가 마이너스 0.329라고 합니다. 즉 제구력 지표가 1 증가할 때마다 KBO에서 ERA가 평균적으로 0.36씩 줄어든다라는 결과를 이 성형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카우트를 실시할 때 제구력 점수가 높은 선수들 위주로 스카우팅을 실시해야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얻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제 변수된 제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투수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아웃 확률은 될 겁니다. 아웃 확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게 또 관련 동영상인데 그 야구적인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세요. 좋습니다. 원아웃, 투아웃, 네, 쓰리아웃. 네, 이렇게 그 야구에서는 쓰리아웃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야구를 못 주셨던 분들은 여기서 앞으로 제가 이닝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닝은 쓰리아웃, 세 개의 아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웃 확률은 이렇게 해당 투수가 하나의 이닝에서 상대한 타자의 수가 따르는 분포의 탑재되는 모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항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이항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동전 던지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20번의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온 앞면의 수를 모델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항 분포를 사용해서 모수 n을 시행해서 횟수의 20을 대응하고 모수 p에는 앞면이 나올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대응시켜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앞면이 나오려면 2분의 1이니까 0.5를 넣은 겁니다. 이항 분포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행 횟수가 고정이고 성공하게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에 대응을 시켜서 확률 변수의 x의 범위는 0에서 20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미한 분포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횟수가 고정이 되고요. 성공 횟수 K가 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행 횟수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동전 던지기 예식을 들자면 의미한 분포에서는 20번의 앞면이 나오기 위해서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모델링하고 싶을 때 이 의미한 분포를 활용하게 됩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즉 성공할 횟수는 20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20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시행할 횟수가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한 분포는 야구에서 투수의 활약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기 좋은 분포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수 K, 아까 저희가 앞쪽에서 모수 K를 저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닝은 뭐다? 3아웃이다. 3이라는 숫자를 알게 됩니다. 모수 P에는 아웃을 시킬 확률을 대입시키게 된다면 확률 변수 X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세 번의 아웃이 성공하기 위해 상대한 타자의 수를 확률 변수 X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아웃이라는 조건은 하나의 이닝이 끝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닝 내에서 이 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수를 모델링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K 모수를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모수 P에 대한 값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모수 P.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해당 논문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 P 핵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 마이너스 델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고요. 이 델타는 C1, C2, C3의 IN들로 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IN은 뭐냐 보면 IN은 숫자다. 이 숫자는 무엇이냐 하면 상대한 타자들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I3라는 거는 상대한 타자의 수가 3명이면 3명이 이닝의 개수고요. 그렇다면 I4는 상대한 타자의 수가 4명이구나 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I3, I4 같은 IN들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보았던 스택캐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고 해당 과정을 코드 설명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보았던 스택캐스트 베터와 이벤트 디스크립션을 따로 이렇게 헤드로 해서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벤트 내용의 널값들, 이 널값들, 결집값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벤트 칼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이벤트 칼럼에는 타석별 오직 한 개의 결과값만 기록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넌 값이 결집값이 입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집값을 제거하면 투수별로 해당 경기에 상대한 고유 타자들만이 남게 되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닝별 상대의 타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직접 카운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파트 중에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파워포인트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 수도 코드라는 거를 설명할 건데요. 이 수도 코드를 뭔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코드, 다른 말로는 의사 코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듈이 작동하는 논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이다. 이건 프로그램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코드를 흉내내서 알고리즘을 써놓은 코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프리한 코드라고 보는데 이걸로 설명하는 게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스택캐스트에서 제가 이벤트 칼럼에 있는 그 산출되어 나왔던 결집값들을 제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집값들을 제거하여서 전처리를 실시한 후에 해당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셋에 앞으로 getIn이 result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택캐스트 데이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행일수록 옛날 시점의 데이터이고요. 또 여기 위쪽 데이터일수록 최근 시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를 할 때는 여기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순회할 때마다 배러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아웃을 만나면 아웃이 포함되는 아웃이 포함된 이벤트를 만나게 된다면 아웃스탯에서 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웃스탯이 빈 상태가 된다면 3번의 아웃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닝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닝 카운트를 증가를 합니다. 해당 이닝 동안 상대 타자를 계산하여서 IN에 기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닝에 대해서 또 이제 카운팅을 실시하기 전까지 현재까지 상대할 타자 수를 배럴 카운트 템프에 라는 변수에 기록을 하고 아웃스탯을 다시 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순회가 특정 그룹핑된 데이터셋에서 순회가 다 끝났을 때 만약 아웃스탯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은 해당 선수가 이닝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 교체를 당했다라는 뜻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 아웃스탯에 남아있는 여기 아웃스탯 개수만큼 배러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이걸 다시 IN에 기록하기로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더 편하겠죠. 한 이닝에 3명을 잡았다. 여기서는 한 이닝에서 1명만 잡고 2명을 출루시켜서 이 투수가 교체를 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닝을 다 포함했던
포함해 보니까 상대 타자를 총타 5명을 상대를 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로 구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냥 머릿속으로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설명했던 내용이 이 코드입니다. 보시면 네, 살짝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던 코드다. 이걸 통해서 카운팅을 하겠다. 예, 상대 타자를 몇 명을 투수가 했는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말했던 내용들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 파일을 통해서 네, 뭐 별추측 빼고 이 선임 이 투수가 몇 개를 던졌는지 여기 보시면 리퍼트 선수가 2010년 6월 6일 날 이 이닝 동안에 6명의 타자를 상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어떻게 하냐면 이 MLB에서의 그 데이터에다 적용을 해봅니다. MLB에다 데이터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리퍼트 선수는 8명 잠시만요. 네, 됐고요. 이런 식으로 8명의 선수를 이닝에 상대를 했고 4개 이닝 동안 14명의 상대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거는 좋은 투수, 그중에서 엘리트 선수 18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상대 타자들을 몇 명 상대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그 엘리트 데이터에다가 조인을 해서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수식이 보시면 MLB 선수 중에서 커리 엘리트 선수만 해서 이거를 해줘. 리세 인덱스까지 해서 여기 인덱스 넣어서 해봤더니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좋은 투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으로는 제구력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아웃 확률이 우수한 선수를 고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아웃 확률에 대한 공식 논문을 이제 아까 우리가 P 해스 곱하기 3 델타 C1, C2, C3를 이 논문을 코드로 구현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할게 이제 이 논문을 코드로 구현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논문 코드 C1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df선 axis는 10 칼럼으로 make to C2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C3 그다음에 make delta 이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 아웃 확률 이 공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엘리트 18명에 대한 선수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make delta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델타와 아웃 확률이 이 엘리트 18명의 선수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떤 투수가 아웃 확률이 좋은 선수인지를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19년도 데이터에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들, 쭉 있죠. 이 코드들 내용들을 아까 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적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검정색 선 라인을 그렸던 코드 엣지 부분에 요식, 그 다음에 MLB 이 식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그룹 바이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을 코드를 적용했을 때 2019년 데이터에서 이제 이렇게 선수들의 아웃 확률이 적용된 코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가장 우수한 선수가 누구냐에 대한 건데요. 그 제구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를 또 알아보는 코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인덱스 리네임.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전처리를 하게 되면은 리스 인덱스와
리네임 컬럼을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자주 소급 단계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트 밸류를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공의 구종이 4개인 선수가 최상단에 우리가 이게 네린 찬순으로 했을 때 루친스키가 공의 구조가 4개, 체드벨 4개, 뭐 이런 식으로 쭉 1, 2, 3, 4 순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는 루친스키와 체드벨 선수를 스카우트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델 검증과 설명을 드렸던 황승원 교육생이고요. 그 다음에는 설명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 다음 분이 설명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이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모델 구축과 스택캐스트 데이터 정보로 제구력과 타자 아웃 확률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2명 투수를 스카우트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볼 배합 지수와 배럴 타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자 2명의 스카우트를 더 해볼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볼 배합 지표가 뭔지 정리하고 지나가는데요. 이제 이 볼 배합 지표가 뭐냐면은 이제 공을 던지는 사람이 각자만의 공을 치는 사람을 이제 아웃시키기 위해서 결정골을 갖고 있는데 이 공을 오른쪽 상단으로 던지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 하단으로 던지듯이 지그재그로 던지면은 이제 공을 치는 타자가 혼란에 빠져서 공을 잘 못 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을 던지는 투구의 조합을 볼배합이랍니다. 근데 이제 좋은 볼배합이라는 게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선 수치하려면은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순차적으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던진 이 투구 간의 거리가 멀수록 좋은 볼 배합이라 정의합니다. 이제 먼저 볼 배합 정의에 따라서 스태캐스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불러와 수치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투수별 볼 배합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알고리즘 구성이 특정 타자를 구성할 때 던진 첫 번째 투구와 두 번째 투구 간의 거리를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n-1번째와 n번째를 던진 투구 거리를 모두 구한 뒤 그걸 평균을 내어 볼배합 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보신 것처럼 컴퓨트 디스턴트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XY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mean distance per vector를 이용해서 평균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캐스트 데이터가 데이터셋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를 가는 방향으로 투구가 시간수로 되어 있으므로 이제 아래에서 위를 순위해서 순차적으로 투구 간의 거리를 구하고 그 후에 거리의 평균을 구하게 합니다. 이제 스택캐스트 데이터를 피처 네임과 베터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mean distance per 베터 함수를 적용해 투수별로 상대한 타자에 대한 볼배합 수치를 산출하죠. 근데 이제 공을 던졌을 때 타자가 3번 모두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을 한 번만 던지고 중도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는 경우에는 수치가 NaN, 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넌이 나오면은 수치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넌을 제외해야겠죠, 일단. 그래서 드럼 날을 사용해서 넌을 없애주고 다시 그룹 바에 해고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다 합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로 나오는 이 볼배합 지표하고 앞서 나온 5-4일 항에서 정의한 제구력 지표를 함께 활용해서 다중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 일단 이제 2019년 외국인 투수를 스카우팅합니다. 앞서 LT 11-18 변수에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KBO 활약한 우수 외국인 투수들의 KBO 첫 번째 시즌 성적과 MLB 스태캐스트 데이터로 산출한 제그룹 지표를 이제 코드 546처럼 PMI로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에 이제 볼배 지표 지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이 결과를 스테이트 모델 API를 통해 코드 547 이것처럼 결과로 나오면은 이렇게 지금 찌그러졌는데 약간 이제 결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콘스탄트는 상수항, x1이 제그룹 지표, x2가 볼배 지수인 거를 볼배 지수인 PMI를 이제 뜻하는데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그룹 지표가 1씩 상승할 때마다 ERA가 평균적으로 0.44 감소하고 이제 볼배합 지표가 1씩 상승할 때마다 ERA가 평균적으로 2.76씩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밸류가 모두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x 이 볼배합 지수가 마이너스 0.069로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뜻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 코드를 치신 분이 이번에는 예측한 단계까지만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건 그냥 이대로 쓰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첫 번째 시즌 ERA 예측을 위해서 투스트의 제그룹 지표와 볼배 지표가 둘 다 필요하니까 먼저 볼배 지표를 mean distance per better MDPD가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피처 네임과 베터를 잡아주고 그룹 바이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피치 19의 볼배 지수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투수의 2019년 제그룹 지표를 기록한 앞서 하셨던 5-4 이항의 코드 엣지 19를 사용해서 이제 볼배 지수를 사용하는 칼럼 PMI를 바로 옆에다가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피치의 제그룹 지표하고 PMI가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 예측값만 내면 되겠죠. 이거 이제 예측값을 내고 가장 낮은 순으로 이제 결과를 내면은 이제 보다시피 ELA가 가장 낮게 산출된 루친스키와 쿠에바스 이 두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를 스카우팅 하면은 이 두 선수가 지금 결과에 나온 12명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선수로 엘리트 선수 나왔으니까 이 두 명을 스카우트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을 위해서 다시 두 명의 선수를 스카우트할 건데요. 먼저 이제 배럴 타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 봐갖고 무슨 소리니까 했는데 조합성 평균적으로 타율 500 장타율 1500 이상의 생산을 타구하는 타구로 정의한다는데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은 공이 날라오는 공을 빠따로 후려칠 때 그 가장 좋은 안타나 아니면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럴 타구로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공을 이제 빠따로 후려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공을 던지는 사람은 가장 안 좋고요. 이제 MLB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뭐 이제 속도가 98마일 몇 시, 26도에서 30도 사이 이렇게 말이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 배럴 타구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을 던진 사람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던지거나 아니면은 공을 휘게 하거나 변화구를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록 공을 제대로 못 치니까 배럴 타구가 나는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럴 타구 비가 가장 낮게 공을 던진 사람이 굉장히 공을 잘 던진 거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을 이 가장 낮은 이 두 명을 스카우트할 수 있게 잡아줄 겁니다. 근데 이제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투수가 배럴 타구를 허용한 개수를 전체 투구 개수로 나누면은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이 나온다 합니다. 그럼 이제 카운트 배럴 피치스를 이용해서 배럴 타구 수를 정해야죠. 일단 카운트 배럴 피치스를 이용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각각 26도와 30도로 정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MLB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배럴 타구에 대한 기준점을 사용해 갖고 만든 함수라서 이게 약간 좀 어렵습니다. 숫자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라서 이게 그대로 따라하면 돼 갖고. 그리고 타구 속도가 98마일매시 이상, 99마일매시 미만일 때 주어진 각도의 투구를 스탁해서 데이터에서 추출하고 리스트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구 속도가 1 증가할 때마다 발사 각도가 하한선이 1씩 감소하고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공을 빨리 칠수록 배럴 타구가 되는 각도가, 좁은 각도가 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함수로. 그리고 이 표현한 함수를 피치스 네임으로 기준을 묶어주고 이제 행으로 또 묶어주겠죠. 컨캣으로. 그렇게 이렇게 묶어준 이제 그 배럴 타구가 생길 수 있는 결과 원인이라는, 하여튼 배럴 타고 생길 수 있는 그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 위의 결과를 이 배럴 타고를 할 수 있는 이 각도와 이 공을 치는 거를 이제 ATK 19 캐스트 이 테스트에 적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리스트 사람 중에서 이 함수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제 결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에 나오는 이제 카운트 토탈 피치 함수를 이용해서 스태캐스 데이터를 피치스 네임으로 기준으로 묶어준 후 해 개수를 산출하면은 타자가 던진 총 투구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5.54를 이용해서 이제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배럴 타구 수를 총 투구 수로 나눠주면은 카운트 배럴 피치스, 그다음에 카운트 토탈 피치스 총 배럴 총수, 이거를 일단은 결정해주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배럴 피치스 리설트와 토탈 피치스 리설트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때 토탈 피치스 리설트 기준을 병합하고요. 근데 배럴 타구를 하나도 사용치 않는 투수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겠지만 배럴 피치스 리설트의 값이 없어갖고 머지 사용 시 NaN 넌으로 기록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필러 함수를 사용해서 넌을 제로로 대체를 하고요. 근데 배럴 피치스 값을 토탈 피치스 값으로 나누면은 이제 배럴 라티오, 이제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이 산출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럴 타구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까 좋다고 했으니까 제를 가까울수록 좋으므로 배럴 라티오 기준을 오름차 순으로 반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get 배럴 라티오 함수를 ATKO 19 스타캐스트 변수에 적용해서 나타내주면은 보는 바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헬리아 루친스키 선수가 배럴 라티오 배럴 타구 허용 비율이 제일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공을 제일 더 잘 던지니까 이 헤일리아 루친스키 선수를 2명을 스카우트하면은 이 2명이 엘리트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한 게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수 스카우트 최적화 데이콘 경진대에 참가한 1등 솔루션을 소개했는데요. 앞서 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셨고 데이트 전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고 굉장히 함수 부분만 잘 넘어가면 쉬웠는데, 근데 이제 여기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0.05 이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신경 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치신 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계점이 있다고, 데이터 손실과 부족을 인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각자 하고 있는 게 관심 분야가 다 다르고, 어떤 분은 금융이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에 충분한 데이터 양과 분석 역량만 있으면은 아까 나온 이제 다중선형 분석 이런 0.05의 0보다 낮게 이제 결과가 나오거나 p-밸류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